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MP 머티리얼스를 좀 복습을 좀 해보려고 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세킹 알파에서 가지고 왔고요. 제목은 이래요. Quiet the burden to oasis. 그러니까 꽤 젊은 오아시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오아시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물도 주고 그늘도 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로의 그런 단어인데, 어쨌든 MP 머티리얼스가 오아시스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 의견을 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 지론을 일단은 보면, 일단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한다. 왜 하죠?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그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고, 지금 피치 레이팅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무디스, 스탠다드 푸어스 앤 그리고 피치 레이팅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 demand for metal, 그러니까 메탈에 관련해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다. 뭐 배터리도 만들어야 되는 금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모터, 그다음에 자동차 모터에 들어가는 우리가 NdPr이라고 하는 이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이 금속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저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장기적으로 MP 머티리얼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촉매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P 머티리얼이 지금 2022년도 3분기부터 일단 마운틴 패스에 있는 공장에 스테이지 2 시운전을 시작을 하면서 스케일링 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량 생산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좋은 그런,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테일윈드라고 하죠. 어떤 기업이 순풍을 타고 가려고 한다면 테일윈드라고 하고, 역풍을 맞게 된다고 하면 이제 헤드윈드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MP 머티리얼스는 뒤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테일윈드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피치 레이팅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기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리뉴어블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메탈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MP 머티리얼스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되면 뭔가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급격한 수요를 요구를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MP 머티리얼스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생산 시설을 우리가 확충을 해야 된다. 앞으로 한 20년 동안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볼게요. 여기 세계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요, 2025년까지 우리가 지금에 쓰는 금속의 거의 6배나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not yet synchronized로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100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 600이 필요하다. 600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럼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공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025년 정도가 되면 서플라이 쇼트팔이 나타날 거다. 공급이 제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들, 이러한 예상치들을 두고 봤을 때 지금 MP 머티리얼스의 바텀 라인, 그러니까 바텀 라인은 뭡니까? 순이익이죠. 넷 인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향상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지금 이 메탈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를 당연히 하면 MP 머티리얼의 레비뉴가 올라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넷 인컴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급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싱크로나이즈가 되지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MP 머티리얼스가 Head of Industry, 그러니까 이 사업군의 를 통틀어 봤을 때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2025년 돼가지고 이런 금속들이 부족할 때 얘네들이 미래에 있을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MP 머티리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2025년도에 서플라이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망이 이제 부족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네오디뮴에 관련된 그런 네오디뮴뿐만 아니라 그런 금속들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MP 머티리얼의 수요가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MP 머티리얼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치는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지금 뭐 EV 자동차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가 지금 히토류가 굉장히 쓰이는 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뭐 전투기에도 쓰이고 레이더에서 쓰이고 약간 방위 산업 쪽에 많이 쓰이고 필수적으로 좀 쓰이는 원소인데, 재료인데, 얘네가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사이가 앞으로는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히토류를 싼 값에 미국에 넘길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네오디뮴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따라서 미국은 이 네오디뮴에 관련된 그런 공급망을 미국 내에서 해결을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MP 머티리얼스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MP 머티리얼스의 중요도는 이 기업의 가치와 그런 중요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P를.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셜 쪽 한번 잠깐 보자라는 거죠. 쟤네들 재무 쪽은 어떤가 봤을 때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P 머티리얼의 파이낸셜 헬스, 그러니까 재정적인 건강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퍼니의 임프레시브, 굉장히 인상적인 탑 라인과 바텀 라인을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탑 라인이 뭐냐면요, 맨 위에 우리가 대차 대조표를 보면 맨 위에 나오는 게 바로 레비뉴예요. 그래서 이게 탑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비뉴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텀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넷인컴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이제 2028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쭉 가져왔습니다. 레비뉴를 가지고 왔는데 토탈 레비뉴는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얘네들이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에 따라서 넷인컴도 2018년, 2019년도엔 가로가 쳐 있죠. 이거 적자라는 뜻이에요. 2020년도까지는 적자였는데 2021년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 순이익이 플러스가 난다 라고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시킹 알파에서 제공을 한 이렇게 그레이드 표인데 A 플러스를 맞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사실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성적표는 그렇게 좀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보려고 한 건 뭐냐면 레비뉴 그로우스예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레비뉴가 지금 93%가 올랐고, 내년에 이제 앞으로 지금 12개월도 지금 매출이 지금 56.5%가 오를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solid balance sheet이라고 그랬고, 얘네들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튼튼하다, 견고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회사의 many notable features,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좋은 특징들 중 그 중에 하나가 이 굉장히 튼튼한 밸런스 시트다, 대차 대조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a debt of 685.33 밀리언,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685.33 밀리언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MP 머티리얼스의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 0.15 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좀 부채가 엄청나게 적다라는 게 이 MP 머티리얼스가 가지는 장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가진 시가총액에 비해서 너무 부채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얘네들이 돈이 필요했을 때 끌어다 쓸 수 있는 부채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아직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MP 머티리얼스가 앞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자금을 대기가 굉장히 좀 용이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그 만기가 2026년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3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이 가진 돈에 비해서 이 685 밀리언 달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도 이런 돈을 갚는데 굉장히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연간 파이낸셜 레버리지 레이시오가 0.685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레스 리스키하다, 거의 위험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이낸셜 레버리지 포뮬라 공식을 보게 되면 이 총 부채죠. 빚이 부채입니다. 부채랑 이 쉐어홀더스 에쿼티, 이게 자기 자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0.685가
카드flo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인데 현재 지금 부채가 65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0.6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65니까 얘들이 뭐 갑자기 부채를 갚아야 될 일이 생기면 아무런 뭔가 좀 어려움 없이 그 부채를 모두 다 토탈뎁이잖아요. 토탈뎁 갚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재정적으로 재무적으로 좀 튼튼하다라는 걸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urrent ratio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urrent ratio가 18.15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뒤에 공식을 좀 적어 왔는데 여기 볼게요. 이거 지금 인베스터 PD에서 갖고 왔는데 지금 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의 능력을 얘기한다. 왜? 어떤 능력이냐면 단기간 혹은 1년 안에 이 회사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보면 이 current라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1년 정도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돼요. 1년에 얘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본이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갖고 올 수 있는 자본을 이제 분자해 놓고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놨을 때 이게 지금 얘네들이 18.1이다라는 거는요. 1년 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부채의 18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MP Materials가 에셋이 부채보다 훨씬 많다. 자기 자본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상황이 와도 굉장히 어려움 없게 좀 뭐 그런 거 곤란한 상황 없이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쭉 얘기하는 게 얘들 지금 돈 많다.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토대로 앞으로 돈이 많이 들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히토리를 채굴하고 그런 가공 시설을 얘네들이 가공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가공을 지금 완전히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 안으로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돈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런 돈이 앞으로 많이 들 때 어려움 없이 좀 어려운 거 없이 얘네들이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회사의 지금 밸런스 대차 대조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성공을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리스크가 없냐? 리스크 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 NDPR 서플라이 체인과 그다음에 프라이스 볼레틸리티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NDPR이라는 게 지금 풍력 발전기 아니면 자동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그런 금속이죠. 그런데 즉 MP 머티리얼은 NDPR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얘네들이 여기에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서플라이 혹은 가격 변동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이 MP 머티리얼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NDPR이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MP 머티리얼스도 돈을 많이 벌어서 매출이 올라갈 테지만 NDPR의 만약 가격이 떨어진다,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MP 머티리얼스의 매출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MP 머티리얼스는 NDPR에 100% 완전히 연동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지금 2022년도 4월에 MP 머티리얼스와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GM과 장기적인 계약을 맺었어요. 그 히토리를 이제 제공하기로. 근데 이거는 넌 바인딩이 아니라 바인딩 딜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이 GM에게 히토리를 공급을 해야 돼요.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차질이 빚게 되면 MP 머티리얼스 약간 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이 MP 머티리얼스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NDPR을 이제 만약에 얘들이 미국에서 다 채굴을 합니다. 네오디뮴 같은 걸 막 채굴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100% 이걸 중국으로 보냅니다.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입을 하는 이런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00% 지금 굉장히 높은 비율로 중국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GM이랑 지금 계약을 맺은 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리스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더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Future volatility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변동성, 그 다음에 잠재적인 위크니스, 경제적인 침체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그 MP Materials의 리스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이렇게 투자자로 하여금 굉장히 좀 위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맨피 머티리얼스의 주가를 잠깐 볼게요. 제가 주가를 차트를 준비를 했죠. 거의 6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펜이 안 되네요. 이거 그냥 말로 할게요. 6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지금 한 26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저는 이게 맨피 머티리얼스를 지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MP 머티리얼스를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계속 지금 장기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낮다고 야 이거 주가 왜 이래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이 MP 머티리얼스의 전망이 어떨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고, 중국이 분명히 이 네오디뮴을 가지고 그런 전략적인 무기로 삼을 것이며, 그에 따라서 미국은 자국 내에서 이런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이다 라는 뇌피셜을 돌렸을 때 결국 MP 머티리얼스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MP 머티리얼스에 투자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투자처인지, 아니면 그냥 제 말만 100% 듣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망합니다. 왜냐면 정말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투자자들, 유튜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유튜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견을 듣고서 스스로 꼭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MP 머티리얼스에 관해서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MP 머티리얼스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좀 주절주절 떠들어 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밤 되시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